자, 11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if 함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급지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서는 if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if의 첫 번째 칸은 조건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은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되돌릴 값, 세 번째 칸은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되돌릴 값입니다. 무슨 개념에서 출발하느냐?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이번에는 등급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서 if 함수를 조금 더 재밌게 써보자. 그리고 오늘 배우실 게 앞으로 함수를 쓰시게 되실 때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쓰신다라는 함수의 중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if의 중첩과 같이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만들 거는 등급을 주려고 합니다. 현재 회원수 갖고 따질 거예요. 현재 회원수가 200명 이상이면 등급이 상입니다. 100명 이상이면 등급이 중이에요. 100명도 안 되면은 등급이 하가 됩니다. 지난번처럼 뭐 증가 감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 한번 만들겠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고요? 상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얼마 이상이면 100 이상이면 뭐가 되고 중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외에는 하가 됩니다. 지금처럼 조건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처럼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연속해서, 연속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개념에 따라서 조건을 좀 세분화시킬 때는 if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세요. if를 한 번 쓰면은, if를 한 번 쓰면, if 한 번 쓰면 뭐가 되냐면 이건 외우실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세요. 뭐에 대해서? 두 가지 값 설정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if를 한 번 쓰게 되면 두 가지 값이 설정이 되세요. 네. if를 한 번 쓰게 되면 두 가지 값이 설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if를 그럼 두 번 쓰면은 자 if를 두 번 쓰면은 두 번 쓰게 되면은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if를 세 번 쓰면 if를 세 번 쓰게 되면 네 가지 이제 네 가지 4가지라고 할게요. 네. 감이 오시죠? 무슨 얘기냐? if를 한 번 쓰게 되면 그 if에 대한 조건식으로 참과 거짓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실 수 있다면 그 개념이 아니라 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if를 두 번 쓰게 되면 세 가지, if를 세 번 쓰게 되면 네 가지.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럼 선생님 if는 최대 몇 번까지 쓸 수 있는데요? if는 최대 127번까지 쓸 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f를 계속 쓰시게 되시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세분화해서 상당히 다양한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1구까지가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쓰는 만큼 내가 if를 세분화해서 121구까지가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피셜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만큼 써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5가지,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상을 풀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나타날 때 쓸 수 있는데 저도 6가지 정도밖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127구까지가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등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념 잘 잡으세요. 아까 제가 문제는 어떻게 드렸죠? 무엇이 현재 변수 이 칸이죠. 이 칸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뭘 주시면 된다고? 아, 상급을 줄 거예요. 네, 상등급을 줄 겁니다. 문제는 200이 안 되면 하를 주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하 쓰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200이 안 되는 애들 중에서 100 이상이면 중을 주고 그 외에는 하를 줘야 되는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배우셨던 if는 한 가지 값에 대한 그냥 참이다 거짓이다만 따지는 거였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내가 작업을 나타내고 싶다. 그랬을 때 커서를 세 번째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200 이상이면 상을 주면 되는데 200이 안 되는 애들은 다시 100 이상인지 안 되는지 따져주셔야 되는 거 맞으시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또 한 번 if를 더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배우실 게 if의 중첩, 함수의 중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if를 한 번 더 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보세요. 요 녀석 제일 처음에 요 fx는 제가 함수를 시작할 때 누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함수를 앞으로 조금 함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의 중첩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어디를 누르셔라?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
조그만 내림 단추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 녀석 누르시게 되면 너 또 함수 쓰려고 라고 해갖고 또 함수 파트가 열려주세요. 그래서 썼을 때 내가 만약에 if를 쓸 것 같으면 if는 한 번 썼기 때문에 위에 걸리고 나 if 아니고 딴 거 쓸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눌러주시면 된다? 함수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또 다른 함수 마법사가 열리면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연관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if를 한번 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if를 써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화면상에서 이 화면이 없어지고 새로운 if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if 하나가 더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 이 if 화면은 무슨 화면이냐? 200 이상이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세팅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생각했던 대로 문제에서 나왔던 대로 200 안 되는 애들은 얼마 이상인지 따져줘야 되죠? 100 이상이면.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럼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도 if의 기본적인 함수식은 조건식은 좌항과 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찍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100 이상이면 그럼 뭐가 된다고요? 예, 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 주시면 되죠? 예, 100 이상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몽땅 묶어서 하를 주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if를 한 번 썼을 때 두 가지 값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고 if를 두 번 쓰게 되면 세 가지, if를 세 번 쓰게 되면 네 가지 값에 대한 설정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점점 더 많은 네 번이면 다섯 가지, 다섯 번이면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쓰실 수 있는 건 맞으시겠죠? 요 개념만 이해하셔라. 그리고 오늘은 요 함수를 어렵게 배우시는 게 아니라 함수의 중첩이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쭉 당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중하가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그러면 if를 조금 더 재밌게 쓰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죠. fx를 제일 처음에 누르셔갖고 나 지금 if 쓸 거예요. 그러면 if 찾으셔갖고 확인 누르셨을 때 제일 첫간에는 첫 번째 조건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현재 회원수가 200명 이상. 그러면 여기를 찍어갖고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나는 무엇을 줄 거다? 네, 상을 줄 거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상을 줄 거다. 그런 다음에 커서는 어디다 갖다 놓고 세 번째 갖다 놓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200 이상이었으면 상 주고 치우고 요 칸이 무슨 의미다? 200이 이상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란 얘기는 200이 이상이 안 되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어떻게 또 다시 풀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함수의 중첩은 어딜 누르셔라? 여길 누르셔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함수를 다시 한번 찾아라. 그래서 if 누르게 되면 여기 if가 하나 더 생기면서 새로운 if 창이 열린다. 그때 내가 두 번째 조건을 넣어준다. 여기가 얼마 이상, 100 이상이면 뭐를 준다? 충을 줍니다. 네? 중을 주시고 그 외에는 뭘 주시면 되죠? 하를 줘갖고 이렇게 해서 상중하.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뭐 수미양가 매기실 때 그러면 if를 몇 번 쓰시면 된다? 네 번 쓰시면 됩니다. 뭐 a 플러스 a 뭐 제로 뭐 b 플러스 b 제로 이런 것들도 개수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v루업 h루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if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웬만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if의 중점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함수의 if 함수를 조금 더 해결하는 거. 다중조건이에요. 다중조건.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중 항목에 따른 조건의 세분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문제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무엇이? 일단은 지역이 구미시이고 다시 한번 지역이 뭐이고요? 구미시이고 현재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등급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방문 여부. 자, 방문 여부. 이렇게 등급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방문 여부라고 해보죠.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뭐 구미시이면서 그렇죠? 현재 수가 얼마 이상일 때 200 이상이면 뭐 하겠다고요? 방문. 그 외에는 공란. 그 외에는 공란. 자, 문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이 풀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요기 조건도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구미신지 아닌지가 판별이 돼야 되는 게 제1조건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현재 회원수가 200인지 아닌지 200 이상인지 아닌지도 따주셔야 돼요. 근데 얘들이 지금 같은 항목이 아니라 항목 자체가 달라지면서 조건이 세분화가 돼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다중 항목에 따라서 내가 세분화를 시킬 때는 if만 갖고는 못한다.
if만 갖고는 못한다. 그래서 if랑 같이 연동해서 쓰실래요? 라고 만들어진 함수가 and나 or이라는 함수가 존재하세요. and와 or은 쓰임법이 똑같습니다. 이 and와 or은 한마다씩 하나씩이에요. 한마다씩 조건씩 하나씩 쓰시면 되시는데 and와 or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말로 그리고 이면서 들어가면 and가 됩니다. 이거나 또는이 들어가면 or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얘기세요. 이거나 또는은 or이 됩니다. 요 말 한번 해볼까요? 구미시이면서 현재 회원수가 200명 이상. 그러면은 and죠? 이면서니까. 제가 문제를 구미시이거나 현재 회원수가 200명 이상. 이게 되면 or입니다. 이거 제가 그 교육장에서 설명드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학생한테 야 사이다하고 콜라 사와라. 그러면 학생은 뭐 사와야 됩니까? 사이다하고 콜라를 두 개를 다 사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학생한테 사이다나 콜라 사와라. 그럼 뭐 사오면 되죠? 사이다 사와도 되고 콜라 사와도 되고 여유가 있다면 사이다 콜라 다 사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nd는 모두 만족. 이거나 또는 택일 만족하면 참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말로서 따지세요. 그냥 편하게. 이면서 이거나 이면서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고 이런 말 들어가게 되면 and다. 이거나 또는 혹은 이런 말 들어가게 되면은 o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잘 보시고 if 함수는 여기까지 배우시고 이제 나머지 함수 다른 함수들로 함수들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다른 함수 설명드리려고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야 이 녀석이 어쩐지 화면이 다 보이더라. 밑으로 좀 내려놓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라고요?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구미시면서 200명 이상. if를 쓰셨었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가 뭐이고 구미시이고 그리고 현재 회원수가 200.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쓰는 방법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컴퓨터 엑셀에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엑셀의 조건식은 몇 개만 들어가라 하나만 들어가라가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엑셀의 조건식에서는 몇 개를 쓰는 게 원칙이다. 한 개만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 함수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 함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if의 엑셀의 조건식이 아니라 if의 조건식은 몇 개만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처럼 if를 썼었을 때 여기가 구미이고 여기가 200 이상.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유효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조건식은 하나만 받아들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맞나요? 비교도 셀 하나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여기다 하나 더 적어드려야 되겠다. 조건식은 하나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배열수식이 아닌 이상 배열수식에 된 범위가 들어가도 되지만 그건 차후의 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세요. 일반적으로 셀의 비교도 한 셀만 가능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 함수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범위 잡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배열 함수는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본 배우시는 거니까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if의 조건식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셀의 비교도 몇 개만 들어가라? 하나만 비교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입회원수가 탈퇴연수 모두 20명 이상인 거에 대한 개념을 따져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 개 블럭 잡고 20 이상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은 몇 개만, 셀은 몇 개만 하나만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배열 같은 개념에서 이런 중괄호를 쓰시게 되는데 배열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결법 설명드립니다. 식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식을 여러 개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가 and나 or이더라.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AND죠. 이면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건식을 쓸 때 조건식을 2개 이상 써야 되는데 그게 AND라면 먼저 AND부터 불러오셔야 돼요. 어떻게 불러오지? 함수를 추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를 누르셔갖고 여기 그래갖고 AND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땐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함수 추가 누르셔갖고 여기서 AND AND 찾아가시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ND라는 함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함수가 열립니다. 새롭게.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if에서 if 열듯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랬었을 때 if와 and와 or의 개념은 각 칸마다 식 몇 개씩 써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연결해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지역이 모이면서 구미이면서 구미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시 형식관이 아니라 입력된 거 상태로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현재 회원수가 얼마 이상? 200 이상. 말 되나요? 구미이면서 200 이상인 거. 선생님 이 밑에는 써야 됩니까? 식이 더 없으면 안 쓰셔도 된다고요. 꼭 여기다가 무조건 메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조건식이 2개면 2개만 쓰시면 된다고요. 얘는 예비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까지 계속 내려놓게 되면 255개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개만 있으니까 이 밑에 거는 열려있든 뭐 닫혀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2개만 쓰시고 식이 더 있다면 이 밑에 계속 식 하나씩 써주시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확인이 아니란 얘기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if 함수에서 조건식 쓰려고 and 들어온 거 맞죠? if 끝냈나요? 안 끝냈나요? 네, 아직 if는 살아있어요. if를 끝내갖고 참일 때 무엇이다, 거짓일 때 무엇이다를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조건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if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뭐 강의할 때 맨날 함수의 회귀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는 이제 조건은 다 줬어. 이제 원래 if대로 돌아갈래. 요 위에 있는 I자, F자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if 근처에 갖다 놓고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end로 식이 연결된 상태에서 if가 다시 썼던 그러니까 이 녀석은 if를 새롭게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if로 되돌아오면서 이 if를 완성시킬 수 있게끔 세팅이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고요. 방문을 할 거라고 그랬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공란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연속으로 2번 누르시는 게 공란이다.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만 엔드를 썼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거에만 이렇게 방문이 찍히고 그 외에는 빈칸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헷갈리시나요? 요 녀석에서 이제 앞으로 쓰이는 함수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서 함수를 한 개로만 갖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내가 다양한 함수를 쓸 수 있다. 이게 앞으로 함수 중급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자, 오늘 요거 2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2개만 설명드려 갖고 요거에 대한 개념 이해하셔 갖고 앞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마지막 한 번 더 복습해 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드릴게요. 등급한다고요. 자, if 들어갑니다. if 들어가서 어디 찍고 현재 회원수가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뭐를 줄 거고 예, 상을 줄 겁니다. 상을 줄 거고 그 밑에 커서 갖다 놓고 다시 if 써서 현재 연수가 얼마 이상이면 100명 이상이면 뭐를 주고 중을 줍니다. 그 외에는요. 몽땅 하를 줄 거다. 이렇게 갖고 if를 몇 번 연결해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값에 대한 설정의 가지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르쳐 드렸던 거. 두 번째는 조건 자체가 항목 자체로 구분이 된다면 먼저 if를 쓰실 때 조건식은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한 개밖에 못 들어간다. 셀도 일반적으로 한 개밖에 못 쓴다. 배열 수식은 나중에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2%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더라. 함수를 추가해서 지금 end를 썼기 때문에 여기 한번 걸리는 겁니다. end냐 or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라. 이면서 그리고란 말이 들어가면 and 이거나 또는이란 말이 들어가면 or 되셨나요? 그래갖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nd니까 and를 쓰고 or도 쓰는 방법은 100% 똑같습니다. and를 이해하셨으면 or은 같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nd 써갖고 조건식을 하나씩 쓰자. 여기가 모이고 구미이고 그 밑에 칸마다씩 하나씩 쓰면 된다 그러더라. 현재 변수가 얼마 이상 200 이상 밑에가 비었다고 해갖고 뭘가 채워넣지 말고 조건식의 나열이 끝났으면은 여기서 종료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if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되돌리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함수명 아무데나 갖다 놓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겠고요. 그 밑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논리적 개념을 완성시킨다. 그러면 방문 그 외에는 공란 이렇게 돼 갖고 완성했던 문제가 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앞으로 엑셀을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쓰고 재밌게 쓰셔야 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양한 함수에 적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헷갈리셨나요? 그래도 잘들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잠깐 복습해드리고 이제 이런 함수를 벗어나서 또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